무더운 여름이 끝나가고 있죠. 벌써부터 몇 달 후에 있을 낭만적으로 내리는 눈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이테크 시대에 맞춰서 그 눈도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계 과학기술 뉴스를 아주 쉽게 전해드리는 TSP 뉴스의 데니얼입니다. 지금 아마존 수천 곳에 불이 붙어서 몇 주째 타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의 나이는 자그마치 5,500만 년이나 됩니다. 그 오래되고도 또한 엄청난 크기 열대우림에서 오랫동안 흡수해온 이산화탄소가 이번에 화재로 한꺼번에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지구의 20%의 산소를 만드는 아마존이 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은 아니죠. 아마 경각심을 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지구에는 이미 충분한 산소가 있습니다. 아마존에 있는 나무에서 생성된 산소는 아마존에 사는 생물들이 전부 다 소비하고 있죠. 아마존의 화재는 산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나무들이 한꺼번에 타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때문에 지구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화재로 인한 수많은 생물들의 피해와 불에 타버린 지역이 다시는 열대우림으로 돌아가지 못할지 모른다는 그런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마존에는 전 세계 생물종의 10%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백만의 다른 종의 생물들이 과연 계속되는 화재로 얼마나 많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런데 그 아마존 열대우림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나무들을 꽉 채워지게 만든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 많은 나무들이 건강하게 커지려면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그 비료를 제공한 곳이 바로 사하라 사막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측정한 것을 보면 매년 평균 1억 2,200만 톤의 먼지가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나와서 대서양을 건너 2,600km 떨어진 아마존에 떨어집니다. 이 먼지에 인이 섞여 있는데 이것이 아마존의 열대우림에 영양분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사막의 먼지가 바람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그 먼 거리를 여행하듯이 우리가 즐겨 쓰는 플라스틱도 아주 미세한 가루로 분해되면서 바람을 타고 아주 멀리 날아갑니다. 어디까지 가냐고요? 과학자들이 북극의 얼음덩어리와 노르웨이 군도 스발바르에서부터 북부 독일과 바이에른 알프스에 이르는 데까지 22곳에서 눈을 채취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죠. 바이에른 알프스의 눈에서 채취한 것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입자는 리터당 15만 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북극의 눈에서 채취한 것에선 리터당 14,000으로 좀 적었지만 이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추운 북극입니다. 여기에서조차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눈에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은 훨씬 더 끔찍한 것이죠. 2018년 기준으로 매년 전 세계에 약 3억 8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6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는데 그 중에 단지 9%만 재활용되었고 12%는 소각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플라스틱을 태우지 않죠. 인체에 아주 해로운 가스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땅 밑에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갔죠. 매년 110만 톤에서 88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조류의 90%가 플라스틱 조각을 함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무게로 따져서 바다의 물고기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물을 마실 때와 생선 요리 그리고 소금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같이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연간 39,000개에서 52,0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소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최근에 환경과학기술저널에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따진 거죠. 코로 흡입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에 대한 추정치가 추가되었을 때는 그 숫자가 74,000개가 넘는답니다. 아마도 우리가 호흡하면서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더 위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실려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허파에 계속 쌓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혈관 침투도 훨씬 더 쉬울 테니까요. 아직까진 그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많이 불안한 편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공기 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대부분이 우리가 부엌에서 쓰다 버린 제품이나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분해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와 선박 그리고 건물에 칠해진 폴리머 기반의 코팅에서 나온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단지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진 플라스틱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타고 다니고 있고 일하고 있는 건물에서 떨어져 나간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혀파로 바로 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북극에 내린 눈에도 다량 포함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주변에는 과연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고 있을까요? 어쩌면 석탄 발전소와 자동차 배기가스만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는 프랑스와 중국에서 공기 중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을 조사했었고 최근에 세계 22곳에서 채취한 눈에 포함된 양을 조사한 것이 전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의 건강과 직결된 일이니까요.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쩌면 해결 자체가 불가능할지 아무도 그 해답을 모르죠.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온난화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종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성장하는 분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TSP 뉴스의 데니얼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열심히 과학기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